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 영어의 두 번째 이제 독해책에서 이제 독해 부분을 이제 수업 시작을 할 거예요. 독해 부분 중에서 앞쪽에 이제 유형별 독해가 있고 뒤쪽에 구문 독해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앞쪽에 유형별 독해는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하라는 점에서 이제 유형별 독해는 이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독해 내용은 약간 쉬운 걸로 편집을 해놨고, 그냥 뒤쪽에 구문 독해는 그 유형별 독해식으로 이제 시험 출제가 되는데, 문장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문장들을 이제 해결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문법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 문장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문장들을 그 동사 구문 100, 품사 구문 100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책에 이제 편집을 해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법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가 익숙해지고 나면 유형별 독해에 있는 정도의 문장 분석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가 있을 거니까 일단은 시작은 구문 독해,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문장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을 알면 유형별 독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문 독해의 동사 구문 100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로 해요. 뭐 짧은 문장도 그렇지만 항상 이제 문장 분석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 잠깐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제 독해 문장에 이제 시작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길 잠깐 보세요. 독해로 들어가기 전에 문장 분석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들으세요. 자, 문장이 좀 복잡할수록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문장 분석 순서예요. 문장 분석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문장 중간중간에 나오면 문장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야 될 거고, 문장 분석 순서는 이런 순서예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의 동사를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식어구를 제외해요. 이거 우리 그 문장 형식 구별할 때도 이런 설명을 해줬었어요. 수식어를 제외를 하고, 그래 이제 수식어의 대표적인 것들이 부사 나오면 한 단어짜리라도 괄호를 쳐놓고 앞 뒤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되고, 또 수식어의 대표적인 게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사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괄호를 쳐놓고 역시 또 앞 뒤를 연결해서 보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의 동사를 찾고 수식어구를 빼고 나면 문장의 핵심 요소들이 남거든요. 그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것들이요. 주어, 목적, 보어. 그럼 여러분들 다 공부한 것처럼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는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문장의 5형식 구별이 될 테니까 바로 형식 구별을 바로 이제 해야 돼요. 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 구별이 빠르게 되면 해석을 할 때 그 각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차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길어질 때는 접속사가 있을 거거든요. 접속사가 있어서 문장이 길어졌을 테니까 접속사 부분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는데, 접속사 중에 이제 두 가지, 등접속사가 있고 종속접속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등위접속사는 반드시 대등한 거 연결하는 거니까 그 등접속사가 나왔으면 항상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앞으로 가서 똑같은 형태를 찾아가는 연습. 이거는 이제 내용은 굉장히 쉽지만 이제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바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놓으면 또 그대로 실력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등위접속사는 연결시키는 게 반드시 대등하니까
등위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뒤에 무슨 형태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앞으로 올라가서 대등한 걸 찾고, 그리고 대등한 것 앞에 컴마가 찍혔으면 그 앞에 또 대등한 게 있다고 했어요. 또 컴마가 찍히면 또 올라가는 거고, 컴마가 없으면 이제 거기서 멈춰서 애가 연결하는 게 이렇게 별표 3개다.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 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절은 종속절이잖아요. 그러면 종속절이 나오면 또 이렇게 괄호를 쳐요.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이 구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해석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세부적인 거긴 하지만 종속절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또 구별이 돼야죠. 뭐냐면 명사절인지 형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 놓고, 만약에 명사절 같은 경우 형사절이나 부사절이라면 대부분 수식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전에 우리 수식어 제외한다 하는 것처럼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일 때는 이렇게 이제 괄호를 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만약에 명사절이다 그럼 이제 문장의 또 핵심 요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명사절이면 뭐 괄호를 쳐서 구별해도 되고, 이렇게 괄호 중에 이런 식 괄호 있죠. 이런 식 괄호를 쳐서 명사절을 별도로 구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자기만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뭐 어차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동사 있죠. 주동사. 그 대표적인 형태가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이런 걸 우리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할이. 그런데 이제 결론만 놓고 보면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이면 바로 역할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근데 그게 바로 이 종속절의 종류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문법 이론에서 이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석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방식대로 하면서 이제 문장들 나올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 이론에다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을 하면 이제 문장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겠죠. 그 분석에 맞춰서 해석들을 해 나가면 정확한 해석이 돼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계속 이제 봤던 형태들이 또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익숙해져서 시간도 빨라져요. 해석도 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독해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잠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바로 그 동사구문 100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보기로 해요. 저 예전에 그 문법 이론 정리할 때도 그 예문이라든가 아니면 문법 연습 문제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해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서 만약에 와버리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칠판에 적는 걸 그냥 필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일단 어렵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고 그걸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했는지 했던 게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걸 또 이제 또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연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재 2권에 45페이지 그 동구문 10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하기로 해요. 이제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이제 쭉 보다 보면 접속사 나왔죠? 또 쭉 보면 여기 또 등위 접속사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의 동사를 찾는 게 제일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쭉 나가는데 문장의 동사가 없이 나가면 문장 동사를 찾다 보면 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단 부분 아는 걸 최대한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장의 동사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더 정확하게 나머지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고, 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섣부르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뒷부분에 뭔가를 하다 보면 또 앞쪽에서 연결이 쉬워지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면서,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넘어가면서 확실한 것부터 문장 분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장 시작은 to help a stranger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요 help라는 단어, 지금 투부정사 시작을 했어요. 이 help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준사역 동사라는 거, 오형식 동사라는 거, 준사역 동사라는 것이요. 그럼 준사역 동사면 오형식이니까 help 뒤에 a stranger, 이게 help의 목적어고요. 바로 여기 동사 원형, 요게 준사역 동사의 특징이요. 그리고 여기 find 앞에다가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find 이하는 요 stranger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예요. 요 부분적인 부분에서만 전체 문장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는 게 아니라 help라는 동사만의 목적어 stranger, 목적격 보어는 find 이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여기 OR이 여기 나왔죠. 등위 접속사.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뒤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a railway station 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가서 대등한 걸 찾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올라서 찾는데 street라는 명사도 있지만 또 갔더니 stranger라는 명사도 있죠. 형태 같은 게 앞쪽에 두 가지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내용을 또 추가를 해야 돼.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railway station. 이게 이제 뜻을 모르면 추측이라도 해야죠. railway station 할 때 스테이션이 정거장이니까 railway station은 명사 중에서도 장소랑 관련되겠죠. 그럼 앞으로 갔더니 명사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stranger는 사람, street는 장소. 그래 바로 여기까지. 바로 OR이 연결하는 건 명사와 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장소 명사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앞에 stranger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기 OR이 연결하는 건 a railway station 하고요. street 이 두 개겠구나. 이렇게 이제 대등한 걸 찾는 거예요. 찾고 보니까 find라는 단어는 다시 또 동사잖아요. 애초에 품사가 자신의 목적어를 이렇게 두 개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find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두 개를 데리고 있고 그걸 OR이 연결하고 있는 거고. 자, 다음. 그래, 부분 구분이 좀 됐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help는 오형식 동사인데 자신만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있고,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find, 이 find라는 동사도 타동사로 주로 쓰이니까 찾다, 발견하다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목적어가 두 개라서 OR이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주고 있고, 그러면 find부터 바로 railway station까지가 find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독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help를 보면서 find까지 한눈에 보고, 또 find에서 railway station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 뒤를 보니까 OR이 또 나왔어요. 등위 접속사. 그래서 또 등위 접속사니까 대등한 거 연결시킨다 해서 OR 뒤를 보니까 to answer라고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럼 또 OR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아주 부정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to help라고 나오잖아. 그럼 여기 투부정사 이하 부분과 여기 to answer 이하 부분을 이 OR이 연결시키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맨 앞에 to help 앞에 저 괄호를 쳐놨죠. 바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월이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건 이제 OR 뒤에 to에서부터 이제 또 어디까지인가를 찾아가야죠. 다음
여기 answer는 다시 또 동사인데 또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answer의 목적어가 바로 any questions. 근데 접속사 대시 또 나왔어요. 접사가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괄호를 열고 he, 대명사 나왔죠? 그러면 he는 남자인데 단수명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대명사 he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찮지만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점점 단축이 될 거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여기 he라고 나왔으면 다시 앞으로 쭉 올라가요. 빨리 훑어보면서 사람을 찾으란 말이에요. stranger, 단수로 사람 나왔죠? 근데 stranger만 봐가지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는 없죠. 그렇게 성을 모를 때는 대부분 남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e가 가리키는 게 바로 a stranger. stranger를 he라는 대명사로 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that 뒤 봤더니 ask가 나오고 is라는 동사가 나왔죠. 여기 that이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접속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테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ask까지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요게 questions 수식. 이제 부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문장의 동사가 안 나왔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문장의 동사가 나왔다고. 이게 바로 is예요. 그래서 is를 찾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is 찾는 순간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다 잡힌 거예요. 이 잡아놓은 것 중에 이 OR이 연결하는 건 to help서부터 시작해서 railway station까지겠구나 라고 찾아놨죠.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 answer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answer의 목적 questions, 또 이걸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그리고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 to answer가 이끄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 OR 있죠. 앞에 있는 OR은 간단하게 명사 두 개 연결하는 거고요. 뒤에 있던 OR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연결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안 놓치고 정확하게 짚어나가면 문장 분석이 이렇게 정확하게 된다고요. 정리를 잠깐 하자면요. to help로 지금 시작을 해서 문장이 쭉 길게 나가다가 O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to 부정사가 해서 to answer 이렇게 해서 또 문장이 나가고, 그리고서 이제 is라는 동사가 처음 나왔다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is가 문장의 동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것들이 주어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말한 것처럼 이게 준동사잖아요. 그럼 주어 쓰였다는 얘기는 바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괄호로 연결시켜 놓은 것들이 바로 명사구예요. 명사구 두 개가 길게 나온 것을 OR로 연결시켜서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is가 나왔고, 그래 뒷부분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뒤는 이미 간단한 건데 이것도 또 기억이 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장 분석을 하기 전에 문법 단원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공부를 한 이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배운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배운 상태에서 이런 독해를 한다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대명사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여기서 딱 막혀버리잖아요. 부정사를 안 배운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그 다음 또 지금 요 얘기를 하려다가 하는 건데 not only가 나오는 순간 바로 but also를 떠올릴 수가 있어. 바로바로 문장 분석이 되는 거지.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것은 바로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그래서 A와 B가 똑같다, 대등하다, 일종의 등위 접속사다 라는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요, A와 B가 대등한데 polite라는 단어를 아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polite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kind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친절이란 형용사. 그러면 이 단어도 대등해야 되니까 무조건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고 저 형용사 나왔으니까 바로 polite도 주격 보호고 여기 kind도 주격 보호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문장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사 두 개가 OR로 연결이 돼서 문의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형용사 두 개 polite하고
kind하고 이 형용사 두 개가 이 not only but also be라는 등위상관 접속사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주격 보어. 이 긴 문장이 결국은 이형식 문장이에요. 이식 문장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쭉 했는데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다 보면 이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도 이제 결론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요. 아부터 뭐 부분 해놨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어떤 낯선 사람이 찾는 걸 도와준다. 근데 이제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명사적용법일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명사로 해석해버리면 되죠. 낯선 사람이 찾는 걸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뭐 찾냐면 오아리어라는 거 두 개. 어떤 거리나 어떤 철도역을 찾는 걸 도와주는 것. 도와주는 것. 또는 또 그 낯선 사람. 그 낯선 사람이 물어올지도 모르는 어떤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 이 두 개가 주어. 그것은 polite 할 뿐만 아니라 kind 친절하다. 의역을 하면 polite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친절한 행동이다. 근데 만약에 polite의 뜻을 몰라도 친절하다라든가 앞쪽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당연히 해서 좋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럼 polite의 뜻을 몰라도 이건 긍정적인 뜻을 가진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나가면 된다고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또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polite 같은 단어의 뜻을 몰라도 또 여기서 railway st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어도 독해 문제를 푸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기 위한 거지 번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품사가 어떤 품사인지는 금방 앞뒤만 보면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예전에 그 기초 영어 할 때 독해 부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연습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끝났고요. 자, 다음에 2번. 자, 이제 2번 보세요. 1번 이제 처음 하는 거고 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했던 거고. 자, 이제 2번. 여기 퍼센트가 있는데 이 퍼센트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에 속하고요. 여기 of 뒤에 children이라는 복수명사 있죠. 이 복수명사의 수일치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는 수를 결정을 못하고 of 뒤에 나오는 전치사 of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를 하는 건데 children이 복수니까 이렇게 are born, are라는 복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be born 이건 또 수동태고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그럼 뒤를 쭉 보면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with의 목적어는 speech defect예요. defect는 결점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speech defect는 복합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상의 결점이에요. 언어상의 결점 또는 언어 장애라고 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serious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serious라는 형용사 뒤에 뭔가가 이렇게 쭉 붙어 있죠. 그래서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길어지면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야 돼요. 뒤에서. 그리고 serious 뒤쪽에 enough to라는 표현이 있고 enough to는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require 뒤에 medical treatment는 의학의 치료, 의료 치료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1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2번은 몇 가지만 좀 정리해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뭐 enough to 이런 표현들 기억 안 나면 해당되는 부분 다시 이제 복습들을 하면 되고 해설편 참고들 하면 되고요. 자, 이제 해석이요. 모든 아이들 중에 3 내지는 4% 정도. 모든 아이들 중에 3에서 4% 정도는 이러이러한 언어 장애
말하는 데에서의 어떤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애냐면 의학의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의료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그냥 완전히 직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합투가 나왔을 때 어쩔 때는 쭉 내려서 번역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완전히 직역하듯이 뭐 할 정도로 매우 뭐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순간순간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다시 한번요. 의료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 중에 3~4% 정도가. 자, 이렇게 해석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3번을 또 보세요. 3번을 보면 맨 앞에 접속사 if가 나왔죠. 맨 앞에 접속사 if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끝이 어디냐를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부분 여러분들이 또 배웠던 거 떠올려 보고, succeed in 하면 뭐뭐에 성공하다. 그리고 했더니 뒤쪽에 you must make 주어 동사가 나왔죠. 컴마를 보고서 종속절의 끝을 찾으면 안 되고요. 컴을 꼭 찍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주절의 동사를 찾고 그 앞에서 끊어야 그 앞까지가 바로 종속절, 그 중에서도 부사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에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주절, 주어 동사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첫 문장은 이걸로 간단히 분석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to get 부정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뒤로 쭉 갔더니 또 주어 동사 또 나와. 그러면 여기 to get부터 또 right start까지는 부사 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써줘도 뒤로 문장 성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absolutely는 괄호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보자면 첫 문장에 if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 두 번째 문장에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건 부사 구, 여기 요 한 단어는 부사.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하기를 수식어구들은 다 제외를 하는 연습들을 하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다가 쭉 가다가 접속사, 그리고 또 종속절 접속사, 나면 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여기서 또 수식어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골라내냐, 이런 게 바로 독해의 속도라든가 독해 정확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줄을 봤더니 necessary 형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죠. 이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요거 찾는 순간 다시 올라가서 여기 it은 주어가 길어서 쓴 가주어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주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는 진주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to 부정사를 보고서 이게 진주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올라가서 it이 가주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짓는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it은 무조건 가주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주어가 될 수 있는 걸 찾고 내용 확인까지는 사실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여기 to think 이건 주어니까 바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to get 이것은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고, 그러면 또 첫 문장에 여기 to 부정사 나오죠. 요것도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저건 왜 또 형용사적 용법이냐? 왜 그러냐면 앞에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요 주어는 사람인데 요 to 부정사 이하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뜻이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요 리얼리는 부사고, 또 앞뒤 연결하면 이게 바로 be2 용법이에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be2 용법, 그래서 뜻이 5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저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문장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 됐죠. 그리고 뒤로 또 쭉 갔더니 여기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또 있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 나오면 뒤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뒤를 봤더니 what to do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또 같은 형태를 찾으니까 바로 what to do 또 나오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 and 연결하는 건 바로 여기에요. what에서부터 first까지 하고요. 또 여기 what에서부터 요 끝까지 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and 뒤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think over가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목적어가 이 두 개예요. What to do first, what to do later.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다 잡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을 잠깐 봤을 때 여기 make a good start. 여기 start는 명사겠죠? 앞에 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make a start라는 표현 나왔죠? 그 다음 또 여길 보니까 start 앞에 또 write 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또 get이잖아요? get a start라고 또 나왔죠? 이 make라든가 get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라든가 take 같은 단어들은 뜻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다고요. 나오는 것 위주로,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make a start라고도 나오고 get a start라고도 나왔을 때 우리가 안 외웠다 하더라도 여기 start라는 단어는 또 동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make a start는 그냥 동사 start랑 뜻이 같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get a start도 마찬가지로 그냥 출발하다, 시작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부분 단어의 뜻들은 그 해설들 참고들 하고요. 자, 이제 해석이요. 그러면 여기 be2는 뜻이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형용사 부정사에 지금 이 3번 문장에서는 형용사의 명사적용법, 명적용법, 주어로 쓰인 부정의 부사적용법, 부정의 형용사적용법이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럼 부정사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필기한 부분이나 해설 이론 같은 걸 보면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에 비투용법의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비투용법의 뜻이 5가지인데 그 중에 의도는 if절 속에 be2가 나오면 비투용법의 의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책에도 정리가 돼 있고 수업 시간에도 설명들이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개 기억이 나면 이제 해석들이 다 되는 거고. 자, 이제 해석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정말로 성공할 성공할 의도가 있다면, 다시 성공하려면 어떤 것에 진정 성공할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직역을 해요. 좋은 출발을 해야 한다. 시작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데이터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숙고해보는 것이 absolutely, 절대적으로 necessary, 필요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한데 올바르게 시작을 하려면 이게 선후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4번 one of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one of 뒤에 쭉 갔더니 problems, 여기 s가 붙었죠? 이게 복수명사. 근데 지금 문장 시작이 one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사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나왔어. associated. 단어 끝에 ed 붙었으니까. 그 뒤로 또 쭉 갔더니 is라는 동사가 또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빨리 눈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럼 i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주어가 속해 있는 주부구나. is 이하가 동사가 속해 있는 술부구나. 주부, 술부 이런 말 이제 들은 기억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one of가 나오고 뒤에 복수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여기 복수명사는 또 이 of라는 전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수식어가 돼서 one을 수식하거든요. 그럼 문장의 주어가 one이니까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하겠죠. 여기서
이 복수명사 앞, 복수명사 뒤에 수식어구들이 붙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4번 문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여기 problems라는 명사가 있는데 앞쪽에 most common이 이렇게 problems를 수식해주고 associated 있죠. 이 associated부터 여기 컴퓨터까지가 또 problems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그래서는 common이 수식을 해주고 associated 이하가 problems를 수식을 해주고 요 problems는 전사 of의 목적어이고 그런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원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 strain 이게 바로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roblems하고 associated 요 사이에는요 요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또 which 플러스 비동사 여기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느껴졌으면 또 바로 이렇게 수거로 연결되는 거고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수거예요. 뭐뭐와 관련되다. 자, 이제 분석이 끝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로도 많이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독해 문장에서도 요 표현들 아주 자주 나오니까 one of 복수명사 그리고 단수 취급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주면 되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들 컴퓨터의 overuse 지나친 사용 관련된 수식을 하겠죠. 컴퓨터의 지나친 사용과 관련이 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바로 eye strain, 눈의 피로이다. 다음 반대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돼요. 다음에 문장을 쭉 봤더니 여기 부정사가 나오기 바로 앞에 the right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 right는 명사겠구나. 그럼 당연히 주어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럼 the right가 주어예요. 그래.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등유접속사가 나오니까 뒤를 찾고 앞에가 찾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잖아요. 부정사 나왔는데 컴마가 찍히고 바로 뒤에 부정사가 또 나왔다. 이 얘기는 이걸 보자마자 형사 부분이 지금 나열되고 있구나. 나왔는데 컴마 찍고 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기대를 하고 가는 거야. 뭐냐면 등유접속사 무조건 나오겠구나. 아니면 혹시라도 컴마로 대체가 되겠구나. 등유접속사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독해 문장 같은 경우는 문법이 약간 파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도 모든 글이 문법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순간 등유접속사 나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더니 바로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는 이걸 찾고 컴마 나왔으니까 또 찾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차례차례 찾아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사 나왔고 부정사 to think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to speak부터 minds까지 to publish부터 이제 어디까지인가 가겠죠. 근데 hour가 소유격이죠. sought 요게 명사겠지. 이거 바로 이거 implies 여기 이제 뜻을 몰라도 여기 이제 단어에 es 붙었죠. 그럼 이게 문장의 동사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지잖아. 그러면 and 뒤에 to publish부터 sought까지가 and 뒤에 나오는 부정사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됐죠. 여기 to 부정사는 그럼 용법이 뭐냐? 바로 맨 앞에 있는 right라는 명사 수식. 이렇게 명사들을 수식을 하는 이런 식으로요. 다 형용사적 용법들이에요. 이거 하는 right이 명사일 때는 권리라는 뜻이고 그 권리는 implies 뭐를 암시한다. 그리고 that 이하를 암시한다. that 이하를 뜻한다. 여기 that부터 끝까지가 imply의 목적어. 이게 바로 명사절. 이제 요 안을 또 분석을 해야죠. 위가 주어, possess가 동사, 그 다음에 certain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요 possess의 또 목적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 amount는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certain은 어떤이라는 뜻일 때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는 일정한 양의 knowledge, 지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5번 문장은 3형식 문장이에요. 분석이요.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우리의 thought, 생각, 우리의 생각을 출판할, 뭐 책을 낼,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출판할 권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권리, 우리 마음을 말할 권리, 우리의 생각들을 출판할 권리, 이런 권리는 또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정 양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에 6번. 문장을 쭉 봤는데 여기서 i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요 is 앞까지가 또 주부, is 이하가 술부. 주부술부란 명칭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일단 이게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without은 전치사. 그러면 전사 뒤에 나오는 ing는 동명사. 그래서 without부터 reflecting까지 이렇게 괄호를 치면 맨 앞에 reading이 주어. 이게 바로 동명사. 그러니 이것도 주어로 쓰인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 그 다음에 like가 여기선 전치사거든요. 그러면 뒤에 또 ing, 요것도 동명사. 이것이 전치사. 그러니까 요것도 동명사. 문장은 동명사로만 쭉 연결된 문장이에요. 다음, 비동사 다음에 like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like는 전사 like가 뜻이 뭐뭐처럼 이거니까 be like는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reflecting 이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reflect가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각하다. 생각하는 것 없이 읽는 것. digest 소화시키다. 소화시키는 것 없이 뭐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속뜻은 책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소화를 시키면서 뭐가 되는데, 소화시키지도 않고 먹는 것과 생각 없이 책 읽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이제 이런 식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비슷한 형태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제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7번이요. 맨 처음에 with는 전치사.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 같은 게 잘 안 보여. 그런데 여기 등위접속사가 나와요. 그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는 섣부르게 접근을 하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부터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and 말고 여기 and는 좀 더 찾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opportunity라는 기회라는 명사가 나왔어. 근데 앞에 보니까 time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little이라는 형용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and는 시간이라는 명사와 기회라는 명사 두 개만 간단하게 연결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little은 time도 수식, opportunity도 수식 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그 뒤를 봤더니 대명사 which 앞에 in이 붙었죠. 그럼 여기까지 요게 앞에 있는 opportunity 하고 time 이렇게 수식을 하겠지. 그렇다 이제 and 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 이제 이 and를 좀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and 뒤를 봤더니 so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왔어. 그럼 앞으로 쭉 갔더니 여기 so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read가 much가 나왔죠. 그 to read라고 나왔죠. 저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또 추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i라든가 much라든가 few라든가 little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형용사로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 단어들은 대명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던 분들은 이제 지금 외워둬야 돼요. many, much, few, little은 형용사로 주로 쓰지만 대명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much가 바로 전사 with의 목적어예요. 좀 전에 and가 연결시키는 부분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 버렸는데 결론 and가 연결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 so에서부터 이런저런 수식어가 붙어서 바로 여기까지. 그러니 앞에 올라가서 여기 so부터 여기 to read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또 앞에 있는 to read는 much를 이렇게 수식을 하겠구나. much가 대명사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접근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라는 전사의 목적어는 바로 and 앞쪽에서는 much. 근데 much 앞뒤에서 수식어가 붙는 거고 and 뒤쪽에서는 time and opportunity. 그 결론은 위라는 전사의 목적어는 쭉 가서 바로 여기까지가 with라는 전사의 목적어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고. 결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이렇게 네모로 가로쳐 놓은 이게 바로 부사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래 뒤를 또 봐요. and가 나오고 뒤에는 최상급, 앞에도 최상급. 맨 앞에 정관사 나왔죠? 그러면 여기 thing까지가 더부터 thing까지가 한 덩어리 명사. 그래 동사가 나와야 될 차례에서 다시 또 주어 동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접속사 뭔가가 생략된 거구나.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열어. We can do 라는 동사 다음에 또 is가 바로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가 we can do가 sing 수식. 그래서 요 사이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됐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문장의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the thing, simplest and wisest thing. 그럼 이제 to 이하는 해석을 해서 결정해야겠지만 일단은 주격 보호. 그 이제 여기서 해석해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 주격 보호가 명사 쓰였냐 형용사로 쓰였냐를 이제 판단하라 이거지. 그런데 일단은 그냥 명사로 해석을 해요. 뭐 하는 것. 근데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비투용법이겠구나 돌리면 되는 거니까. choose의 목적어는 the best books. 그리고 이제 to read 이하가 books 수식 이렇게. 자 이렇게 분석이 됐죠.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뜻으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little. 여기 few와 little 앞에 어가 붙으면 a few, a little은 약간을란 뜻인데 만약에 어가 사라지면 이건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little time이라는 게 시간이 거의 없다. 또 little opportunity면 기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in which to read it 할 때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그럼 앞으로 가서 명사 중에 단수명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이것 뒤에 바로 이게 붙었으니까 이시 가리키는 건 이건 아니겠지. 바로 much를 가리켜요. much는 원래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대명사일 때도 바로 양만 뜻해요.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it을 쓴 거예요. 이제 전체 해석이에요. 읽어야 할 것은 약간 의역하는 거예요. 읽어야 할 것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읽어야 할 아주 많은 것 이렇게. 그래서 의역을 하면 읽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읽을 시간과 기회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읽을 거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과 기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현명한 방법은 읽어야 할 베스트 북스 가장 좋은 책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읽어야 할 가장 좋은 책들을 선택해 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아우어가 소유격
소유격인데 understanding에 전사가 붙었죠? 그러면 소유격 뒤에 명사는 바로 이거겠구나.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어의 목적어는 genetics. 그래서 이를 보니까 will allow 동사가 나왔죠? 이 allow가 바로 5형식 동사로 우리가 준준사역 동사라고 외우고 있던 단어예요. 그러나 목적어 다음에 to cure, to 부정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or 나왔죠? or 뒤를 보니까 prevent란 동사 원형 있죠? 그럼 앞으로 가서 to cure. or이 연결하는 건 prevent란 동사 원형 부분과 여기 cure니까 앞에 to는 같이 걸린다고 보면 되지. to cure, to prevent. 자, 다음 여기 n이라고 나왔는데 of라는 전사는 여기도 나왔지만 of라는 전사는 뒤에도 명사가 나오지만 앞에도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of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many 이것도 아까 7번의 much처럼 여기 many도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prevent의 목적어가 바로 many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8번 문장은 전체적으로 5형식 문장이에요. 8번 문장은 전체적으로 5형식 문장. 이제 이 5형식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뜰 위주로 보세요. genetics는 유전학, 우리의 유전학의 이해. 여기 약간 의역을 하면 our부터 genetics까지가 문장의 주어. 우리가 유전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형식이니까 우리가 치료하거나 prevent 예방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가 유전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치료하거나 뭔가를 예방하게끔 해줄 것이다. 그 이제 뭐를 치료하고 뭐를 예방하냐? cure의 목적어가 여기 many, prevent의 목적어도 many. 그리고 쭉 가봐요. 이 안에 지형들 중에 많은 것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게끔 해줄 것이다. 유전학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제 8번까지 했어요. 다음 9번 ORD를 보니까 a peasant 이렇게 명사 나왔죠? 앞에 an animal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문장 성립이 끝났는데 deprived라는 과거 분사 바로 뒤에 어부가 붙었으니까 과거 분사구나 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부사 부의 성격이겠구나 끝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여기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는 그 분사 구문에서 빙 요게 생략된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또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be deprived of 요런 태가 되는 거고. 자, 어쨌거나 이제 문장 하나는 분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out 나는 썼다. desperate letters 요게 이제 목적어겠죠. desperate는 letters 수식. 그 다음에 to부터 parents까지는 또 수식어. 그 다음에 여기 또 but라는 등접속사 있죠. 근데 뒤를 봤더니 주어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 but는 뒷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 연결하는 거겠구나. 그건 됐고 또 뒤를 봤더니 they가 주어, sought가 동사. 그리고 이시 나오고 wise라는 형용사 나왔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왔죠. wise가 바로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나 이쪽에 이 투부정사가 눈에 보였죠. ignore라는 투가수 동사 원형 눈에 띄었죠. 이게 바로 진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it은 가목적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목적어는 5형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라고 이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ignore 뒤에 my appeals. 이렇게 이제 명사 왔죠. 그 다음에 이제 to be taken 이라는 이제 투부정사 와 있고. 이 to 이하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appeal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형태, 자리에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다고요.
문장 분석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활용해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도 많아요. 자, 이제는 단어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독해를 이렇게 이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단은 첫 부분이라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중간 뒤로 가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장 그런 위주로 이제 해 나가고 약간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뺄 테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세요. 자, 먼저 해석이요. 먼저까지만 나는 동물이나 또는 페전트와 비슷했다. 페전트가 바로 농민. 그 다음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Deprived of his familiar surroundings. familiar는 친숙한이란 뜻이고요. surroundings, s가 붙어서 이건 환경이란 뜻이에요. 친숙한 환경. 그러니까 농한테 친숙한 환경은 그 농사지을 논이나 밭일 거 아니에요. 또 동물한테도 또 친숙한 환경은 자기가 살던 어떤 보금자리 같은 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deprive가 땄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바로 이것들 빼앗겨 버린 이런 뜻이에요. 난 아주 친숙한 환경이나 보금자리를 뺏긴 어떤 동물 또는 농부와 똑같았다. 어떤 나도 뭔가 굉장히 친숙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올 곳 하나도 없는 비참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데스퍼레이트한 편지를 부모님에게 썼다. 데스퍼레이트는 절망적인. 나는 부모님에게 절망적인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냐면 앞으로 올라가서 복수명사. 그러면 바로 부모님이겠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했다. 목적어, 진목적어니까 이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My appeals, 이게 바로 이제 편지 내용이겠지. 친숙한 환경을 빼앗겨 버려서 뭔가 좀 절망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랜 거기서 이제 좀 번하게끔 하려든가 뭔가를 도와달라고 했다든가 편 내용에 그러한 내 호소를 무시하는 것. 근데 이제 호소의 내용이 뒤에 나와요. 집으로 take back 되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나의 호소. 집으로 되돌려 보내달라는 나의 호소를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부모님들은 내 호소나 애원을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호소는 뭐였냐?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호소였다 이 말이고. 이 시간은 요 10번까지만 하기로 해요. 그리고 11번 이후에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동사문이 총 100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번까지는 차례대로 다 했고요. 11번부터는 조금 어려운 것 위주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품사 1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으면 앞쪽에 유형별 독해에서는 막히는 문장들은 거의 없어요. 또 문장이 혹시나 막힌다 하더라도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유형을 보기 위한 거니까 완벽하게 번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번역이라든가 완벽한 분석 연습은 여기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형별 독해를 풀어본 분들은 이게 실제 고등학교 수능 수준이라든가 수중에 좀 낮은 수준이다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어려웠던 학생들은 요 구문을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로 들어가면 이것들보다는 단어도 그렇고 문장 구조도 그렇고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형을 풀 때는 특히나 완벽한 번역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전반적인 내용 위주로만 판단을 하고 넘어가 주면 되지. 자, 10번이요. 여기 이제 내용이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문장이 뭐 길진 않은데 left가 동사고요. no stone이라고 나왔고 unturned 이게 이제 ed가 붙어서 과분사 형태로 지금 쓰여져 있고, 여기 to find out 해서 이제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뭔가 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고, find out의 목적어 자리에 the cause가 여기서 명사예요. 그리고 of the accident 여기까지. 그러면 find out은 찾아내다 발견하다다. 근데 뭘 찾냐면
The cause of the accident. 사고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분 해석은 됐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poli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police라는 단어는 경찰을 뜻하는 집합명사예요. 그리고 police라는 단어의 특징은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그리고 반드시 더를 붙여서 써요. 그래서 the police가 문장의 주어인데 경찰 집단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경찰관, 특정한 경찰관 한 명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집단 전체. 그래서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는 해석할 때는 그냥 경찰은 이러면 된다고. 그럼 랩 다음에 no stone이라고 나왔죠. unturned라고 돼 있죠. 이 turn이라는 단어가 돌리다, 회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회전하다. 그러면 turn 앞에는 돌이 나왔고 여기 turn이 나왔으니까 돌이 바닥에 깔려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그게 turn이에요. 네, unturned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집혀지지 않은 이런 뜻이라고. 뒤집지 않은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stone 앞에 부정어가 no가 또 있어. 그냥 여기만 부분적으로 해석할 테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먼저 no를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요 left에 부정을 할 거예요. 어떤 돌도 뒤집혀지지 않은 것은 이거 뒤집혀지지 않은 어떠한 돌도 뒤집혀지지 않은 것은 없다. 어떤 돌도 뒤집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돌이 뒤집혔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 다시 들으세요. 어떠한 돌도 뒤집히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는 건 없었다. 모든 돌을 뒤집어 봤다. 해서 바로 이 표현. 레프트 원형이 리브예요. 이래서 이 부분을 수거처럼 외워보세요. 경찰이 어떤 사고가 났어. 그 사고에서 어떤 단서,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샅샅이 뒤져봤다. 라는 표현을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직접 얘기를 하자면 돌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 봤어. 돌 밑에 무슨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모든 걸 다 해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leave no stone unturned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다. 모든 수단을 다 쓰다. 라고 의역을 하면 돼요. 경찰은 그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골라서 문장들을 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